고향이라는 건 태어난 곳이잖아요. 태어나서 처음 맞은 세계가 저에겐 강화도였고, 무지무지 크잖아요. 그렇게 큰 고인들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 검은 실루엣의 그 고인들은 정말 공포죠. 근데 인천은 산업도시였잖아요. 항구도시였고, 인천에서 고등학교 나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유학이라고 그랬죠. 안녕하세요. 저는 1957년도에 강화도에서 태어나서 15살까지 산 소설가 구효서고요. 세계적 수준의 공항과 항만을 가진 도시, 접경지면서 제조업으로 성장한 도시, 인구 300만 돌파를 앞둔 도시, 개방성과 애양심을 가진 도시. 아인프롬 인천. 제가 지난 4월에 왔었고요. 왜 4월에 오냐면 부모님 묘지가 있고 또 선조들의 묘지도 다 여기 있거든요. 성묘로 하러 4월 5일쯤에 옵니다. 진달래 필 때. 그리고 설날, 겨울에 오고요. 날씨 좋은 가을에 또 추석 때 옵니다. 동창들이 있어가지고 1년에 그들을 만나러 3번 정도 내려오고요. 그리고 가끔씩 후포항에 밴댕이 먹으러 혼자 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주 오는 편이기도 하죠. 고향이라는 건 태어난 곳이잖아요. 태어나서 처음 맞은 세계가 저에겐 강화도였고, 그래서 강화도의 모든 것이죠. 저한테 최초로 각인된 세계? 그만큼 어떻게 보면 DNA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나에게 있어서의 모든 그리운 것의 기준 또는 아름답거나 또 따뜻하거나 하는 것의 기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제 고향 강화도죠. 강호초등학교를 6년을 걸어서 개근을 하는 거예요. 6년 개근을. 가는데 심리고 오는데 심리. 그러니까 그냥 끝없이 걷는 거. 난 6년 그러면 끝없이 걸었구나. 그 작은 발로. 그러다 보니 차 타고 다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봤겠지. 많은 걸 보고 많은 곳에 머물렀고 많은 것들이 이 기억에 쌓였겠죠. 작가가 돼서는 하나하나 풀어쓰게 되는데 요즘 와서는 좀 더 빨빨거리고 돌아다닐 걸, 더 많은 곳을 가볼 걸, 샌님처럼 왜 학교와 집 밖에 몰랐을까, 그런 아쉬움도 남곤 하는 그런 1년 시절입니다. 초등학교 대항 체육대회를 했는데 이제 응원을 하러 갔어요. 가는데 이제 차비를 주잖아요. 뭐 5원, 10원 이렇게 줬겠죠. 그걸 홀랑 까먹었네. 돌아올 차비까지 다. 그리고 걸어오는 거예요. 30리 이상의 길을 잘 모르는데, 초행길인데. 그때 이제 고인돌 쪽으로 왔는데 조금만 늦게 가면은 어두워질 것 같기도 하고, 길을 잃었고 혼자 가고 무섭잖아요. 그럼 무서울 때 고인들이 얼마나 더 무서운지. 무지무지 크잖아요. 그렇게 큰 고인들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야말로 저쪽 이제 해가 뉘엿뉘엿 기우는데 그 검은 실루엣의 그 고인들은 정말 공포죠. 그래서 지금도 그 옆에 지나가면 지금도 그때 기억이 나곤 하는데, 그러면서 저는 그때 강화에서 집까지 30여리 길을 혼자서 걸어오면서 굉장히 가안이 커진 것 같아요. 어디 모르는 곳에 가도 이제 크게 겁내지 않게 됐던 것이 바로 그때가 아니었나? 그때 강화가 그토록 크다는 걸 처음 알았죠. 성인이 됐다는 거는 뭔가 좀 넓게 보는 거고 멀리 보는 거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여기 살 때는 강화라는 곳에 대한 어떤 자의식이 별로 없었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죠. 관심거리라는 것이 어디 가면 싱하가 많이 있을까, 어디 가면 산딸기가 많이 있을까, 오로지 그런 관심밖에 없었죠. 여기 바로 바다 건너에 개풍이거든요. 거기 이제 박완서 선생님의 고향이 개풍이에요. 그 박완서 선생님이 글 책 중에 그 많던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 이런 책 제목이 있고요. 또 그 산이 아직도 거기 있을까? 이게 박완서 선생님은 저하고 너무나 되면 정서가, 궁금증이랄까, 이런 게 똑같아요. 이게 성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보았던 산, 내가 먹었던 싱하라는 게, 이게 나름대로 한 지역이 이 역사 속에서 가늠되는 그런 좌표들이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 이 강화가 만만치 않은 곳이네. 사실 여기가 미국, 프랑스, 일본하고 국제전을 실제로 전투를 벌였던 곳이라고요. 우리가 미국하고 싸웠었잖아요. 지긴 했지만. 그리고 그 앞으로 가면은
병자호란 있었고, 더 앞으로 가면은 이제 몽고군과의 싸움,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성장해 가면서 내가 태어난 강화도에 대한 역사적이면서 공간적인 그런 어떤 인식이 넓혀졌던 곳이죠. 항상 왜 강화는 이렇게 역사의 한 중간에밖에 있을 수 없느냐 했더니, 지정학적으로 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한반도가 뭔가 소중한 것을 품고 있는 그 알 같은 그게 강화도인데, 그러다 보니 여기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구나. 고대 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강화에서 벗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는 지역이 김포하고 인천이잖아요. 근데 김포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지금은 전부 아파트로 뒤덮였지만 김포 평야였어요. 농지였죠. 근데 인천은 산업도시였잖아요. 항구도시였고. 그러니까 강화에서 떠난다면 인천 가죠. 그래서 친구들 중에 인천에서 고등학교 나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유학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그때 인홍현상, 1970년대 초반에 엄청난 인홍현상이 있을 때 우리는 서울로 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천으로 갔어요. 그래서 저희 이모님도 강화도 화도면에 살다가 인천으로 이사 가시고 그랬었죠. 그래서 친척, 친구, 이웃들이 굉장히 많이 인천을 진출했었고, 그것 때문에 인천을 자주 오가게 됐고, 그랬던 곳이 인천이죠. 서울이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정착했던 곳은 구로동이었어요. 구로동. 그때만 하더라도 구로동은 서울의 굉장히 변두리였죠. 근데 그때 구로동에 뭐가 있었냐면 막 수출공단이 들어섰어요. 그렇죠? 어쩌면 그 대한민국 수출공단 1호가 아닐까요? 그때 구로공단이. 예.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은 그 공단으로 일하러 나가고, 저는 이제 어렸으니까 학교 다니는데, 강화에서 살 때는 어쨌든 일과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막 구분이 안 됐어요. 노는 것과 일하는 것과 사는 것과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서울 가니까는 그게 딱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농사 짓다 보면은 노래도 하고, 뭐 이렇게 둘의 사물놀이도 하고, 농사 짓다 보면은 웃기도 하고, 퍼져 앉아가지고 농담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낭만이 없어지더라고요. 일과 생활이 딱 분리가 돼가지고, 가족도 밤에만 만나, 잠만 자.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 직장으로 가니까 이상한 거예요. 삶의 뭐 어떤 중요한 어떤 요소, 아까 말했던 낭만적인 요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경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 꽁충 점프하고 나니까 정말 삭막하더라고요. 거기다 전 막내였고, 저 혼자 중학교 다녔으니까 굉장히 외로웠죠. 집에 오면 아무도 없고, 여기 집에 오면 친구들이 있고 강아지 있고 들판이 있고 소가 있었잖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당장 할 게 없고, 그런 삭막함을 많이 느꼈죠. 술 먹고 술병 났을 때 제일 먼저 먹는 게 뭐냐면 피로회복제로 젖국찌개. 그러니까 돼지고기, 그 다음에 두부,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새우젓이 들어가요. 딴 거 들어가는 거 없어요. 거기다 약간 고춧가루 넣는 사람도 있고 안 넣는 사람도 있고. 저희 어머니는 거기다가 이제 고기도 없으니까, 두부도 없으니까 그냥 새우젓만 넣고 끓여요. 그 대신 매운 고추를 송송 썰어가지고 칼칼하게 주는 거. 그거 먹으면 이제 기운 차리고요. 그리고 또 요건 약간 저쪽 아까 박원 선생님 얘기할 때 했지만은 개풍 음식하고 같은 건데, 그 늙은 호박 있어요. 늙은 호박을 썰어가지고 호박김치를 담궈요. 제가 김치 잘 안 먹었는데 그 호박김치는 잘 먹었어요. 근데 강화 사람들이 요즘 그걸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보이면 저 바위가 있는데, 여기를 돈대라고 하고요. 돈대깨라고 해요. 여기 돈대주위, 돈대깨. 저기에 엄청난 작은 그 옴팡굴이라고 하나? 조그만 굴이 있었어요. 조개만한 굴이. 엄청 맛있어요. 그걸로 젖을 담궈요. 굴젖을. 그래서 뭐 어디 가면 어리굴젓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딴 그 옴팡굴로 담근 그 굴젓이 그렇게 맛있었어가지고 그것만 먹다가 한번 엄청 체해가지고 몇 년 동안 굴젓을 못 먹은 적도 있었죠. 전화를 하면서 그냥 통영이에요 지금 그러더라고요. 통영이니까. 근데 그게 확 바뀌었죠. 통영이에요 지금? 이거 얘기될 수 있겠다. 그래서 요령은 조금씩 매일 쓰되 변덕 부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문학은 법이거든. 법.
사람이 생각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거 아닌가.